뭐 어떤 땅이 피해야 될 땅? 저는 대로에 있으면 건축성 후퇴가 또 들어가니까 가끔 잘리는 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피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자루형 토지를 좀 안 좋아하고요. 그리고 맹지, 그리고 묘지를 주변에 뒀다던가. 다 묘지까지. 네. 안녕하십니까, 빌딩 수사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꼬마 빌딩을 살 때 과연 어떤 땅을 사야 될지, 어떤 토지를 사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땅이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도로를 접하고요. 그리고 용도 지역은 3종 이상이고, 그리고 제한사항이 적고, 번화가 쪽에 있는, 가능한 수도권 한쪽에 네네네. 이런 땅이 좋은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장님은? 대로냐 중로냐 호로냐에 따라서 임차 조건들도 달라지고 하니까 그게 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뭐 어떤 땅이 피해야 될 땅? 저는 대로에 있으면 건축성 후퇴가 또 들어가니까 가끔 잘리는 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피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자루형 토지를 좀 안 좋아하고요. 그리고 맹지, 그리고 묘지를 주변에 뒀다던가. 다 묘지까지. 네. 일반적으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다 이제 이 정도 이렇게 알고 있죠. 토지는 상업적이 좋잖아요. 이제 주거지역보다는. 네. 공업 빌딩을 지으려면 토지도 면적도 작아야 되잖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변은 건축선이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20m 도로 이상일 때 건축선이 지정해지는데 보통 큰 대로변은 3m가 되니까 토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삼성동에 경매로 나온 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한 35평짜리였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살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 땅이 이걸 사면은 붙여서 질 수 있는데 문제가 그 땅만 가지고는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겠다고 포기한 이유가 그런 거였어요. 거기는 몇 메타 도로를 접하고 있었는데요? 30m 이상 도로였죠. 아, 대로변에 대로변에 있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하나를 찾았는데 이런 자리들이 있어요. 앞에 조그맣게 해서 이게 3m 후퇴하게 되면 여기가 아예 잘려집니다. 더 이상 이대로만 써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알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상도역에 제가 건물을 투자하려고 했던 게 있었어요. 여기도 이제 볼게 되면 이 건물이었는데 이게 3m를 후퇴하게 되면 이 건물 아예 없어지는, 그래서 싸게 매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축선이 정해져 있는데 원래는 대로변 쪽으로 토지가 길쭉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앞뒤 폭이 예를 들어서 뭐 6m밖에 안 된다고 하면 사고 나면 3m밖에 안 나오고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건축선 후퇴할 때 잘려진 부분, 예를 들어서 50평짜리 토지인데 앞에 10평이 잘렸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 예를 들어서 2종이었다. 50평에 대해서 200%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토지는 내놓는 게 아니고 똑같이 건물만 그 앞에 3m 안에 못 짓는다는 얘기고 네.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토지가 좀 커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꼬마 빌딩은 대로변에는 쉽지가 않다. 어떤 땅이 좋은가라고 했을 때 사실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오늘은 저희가 근생 건물을 짓고자 할 때 토지를 어떤 거를 매입하면 좋을지 거기에 좀 중점적으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신사동에 많은 문의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시행사도 마찬가지고 법인 회사가 뭐 사고를 짓겠다든지 아니면 어느 분이 투자로 건설 건물을 하나 갖고 싶다든가 이럴 때 토지를 이제 구해야 되잖아요. 네. 일단 자기가 원하는 정도의 규모의 금액의 땅 중에서 저한테 미리 이제 번지수를 알려주고 이걸 사도 되겠냐. 그러면 이제 일단 가격도 물어보고 그림이 잘 나올 수 있는지, 신축을 했을 때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건물 형태도 괜찮게 나올 수 있는지를 개략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거는 사지 마세요. 또 더 알아보세요. 이제 뭐 공인중개사 분들은 이제 상권이나 임대 내역이나 이런 게 좀 중요하겠지만 나머지 50%는 땅의 형태, 그거는 바꿀 수 없는 거니까 그 부분도 저는 같이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특히 좀 피해야 되는지. 도로가 하나의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도 있고 두 개의 도로에 접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4m 도로가 안 되는 땅도 있어요. 그거는 기부 찬합해야 되니까 면적에서 빠지는 거죠. 도로가 좁은 도로, 코너가 가각이 안 돼 있으면 코너를 또 가각을 해서 빼줘야 돼요. 우리가 보통 코너에 위치하고 있는 땅이면 좋은 땅이라고 생각들 하잖아요, 보통. 코너에 위치하고 있는 땅이지만 사도를 접하고 있으면 가각을 해야 되는 경우 수가 생기더라고요. 결국은 쪼그라든다는 거거든요. 그림에 나와 있는 저런 식으로 각도에 따라서 3m를 해야 되냐 2m를 해야 되냐 맞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각이 예각이면 차가 돌기 어려우니까 맞아요. 많이 빠지고 각도가 완만하면 좀 적게 빠지고 도로 때문에 후퇴해야 되는지 이것도 봐야 되고 막다른 도로가 있어요. 소방도로라고 하잖아요. 소방 차가 가야 되기 때문에 길이가 정해져 있어요. 길이가 30m, 35m 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네네네네. 그 이상이면 6m를 확보해요. 소방차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이런 도로들이 뭐가 있냐면 토지 이용 계획도에 나온 도로랑 실제 가서 눈으로 본 도로랑 달라요. 덥석 이제 싸다고 샀는데 기존 건물보다 쪼그라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겠네요. 네. 도심지, 뭐 강남, 신사동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전문가한테 분명히 검토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전혀 뜻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토지가 적기 때문에 주차가 또 굉장히 이슈가 돼요. 그래서 맞죠. 1층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주차 때문에 1층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계단 같은 걸 어느 쪽에다가 설치를 할 거냐, 그 다음에 주차를 어떻게 배치할 거냐. 메인 도로 쪽으로는 점포를 최대한 크게 하고 작은 도로 쪽으로 주차가 들어가게 뒤쪽으로 한다든지 옆으로 한다든지 할 수 있으니까 도로가 두 개면 제일 좋은 거고. 맞아요. 주차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정북방의 일족 사선 제한이라고. 정확하게 정북 1조 사선 제한이 어떤 거죠? 옛날에는 도로사선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도로사선은 없어져서 이제 맞아요. 한쪽 1조 사선만 적용을 하면 되는데 건물들이 깎여 있거나 뭐 이렇게 층되어 있거나 그래요. 그거는 대지 경계선에서 1.5m까지는 반듯하게 올라가는데 1년 전에는 9m까지는 반드시 올라가고 1.5m만 뛰면 됐어요. 예. 그 이상은 1대 2 사선으로 건물을 못 짓는 거예요. 대지 경계선에서 딱 사선을 그었을 때 그림에 보시면 위에 있는 것처럼 저기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지금 이제 10m입니다. 10m까지는 반듯하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선으로 꺾여서 안쪽으로만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저거를 더 완화하려면 도로나 공원이나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그런 뭐 하천이라든가 이런 데 면하면 반대쪽에서 사선을 따지기 때문에 엄청 유리합니다. 3층까지는 거의 안 잘렸었잖아요. 근데 9m 안에 그걸 넣으려다 보니까 신고가 1층은 3m는 확보를 한다고 치면 나머지 2, 3층은 2.5m밖에 안 되는 거고 보호 같은 거 있고 하면은 실제로 느껴지는 게 막 2m 20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적은 땅이고 도로가 없으면 오히려 3종이 더 불리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한 층의 면적이 너무 작으니까. 예. 예를 들어서 다세대를 지으려고 하는 일반 시행사나 이제 분양해서 팔아서 이득을 내는 그런 땅을 구할 때는 이종이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60%를 해야지 발코니도 앞뒤로 쫙쫙 깨고 면적이 안 들어가고 이러는데 3종은 많이 올라가요. 6층까지 찾아 먹어야지 그런 결과가 생겨요. 이게 저희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1m가 남잖아요. 1, 2, 3층은 3m씩 가는데 1m를 반지하로 해서 뭔가 장사를 하거나 지하 금액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러네요. 우리가 다니다 보면 저기는 경사를 접하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소위 말하는 반지하가 있고 1.5층이 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 했을까 생각해 본 적 있었거든요. 아, 그런 이유였구나. 그러네요. 우리가 다니다 보면